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미지입니다. 오늘도 공포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는데 웬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얼굴입니다. 특별 게스트 바로 우리 화진선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진선녀 이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녀 아니고요. 새로운 제자 아니고요. 우리 화진선녀가 살을 25kg나 빼는 정말 공포 라디오보다 더 무서운, 열심히 뺐어요. 굶어가면서.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제자가 들어온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추위를 더 느끼면 살이 빠진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그런 샵 같은 데서 막 거의 영하 몇 도에 막 어느 데다가 막 넣어놓고 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소름 돋는 얘기로 화진선녀의 나머지 칼로리까지 한번 더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PD가 없어가지고 또 섭섭해 하실 텐데 우리 이PD는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PD? 네, 맞습니다. 오늘 공포 특집으로 저희가 좀 새로운 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PD도 함께 듣고 있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사연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목이 귀신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다가 생긴 일입니다. 벌써 소름 돋아. 무슨 얘기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꼬박꼬박 야무지게 챙겨 듣는 구독자인데요. 자기가 겪었던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을 제보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메일을 저한테 직접 보내셨고, 편의상 제가 이분의 성함을 지훈님이라고 할게요. 네. 지훈님은 우리 왜 손님 중에 꿈 진짜 많이 꾸시는 분들 있잖아. 많아요. 이분도 어릴 때부터 꿈을 굉장히 많이 꾸시는 편이고, 꿈을 너무 많이 꾸다 보니까 그냥 거의 맨날 꿈꾸고 일어나면은 또 꿈꾸고 자면 또 꿈꾸고 하니까 오히려 더 무뎌진 거야. 그런 분들 있어. 맞아. 그래서 꿈에 굳이 해석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꿈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냥 또 개꿈 꿨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훈님 역시도 하루에 막 꿈을 막 두세 개씩 꾸고 하다 보니까 그냥 늘 넘기고 가셨대. 하루에 두세 개는 좀 심한데? 네. 근데 때는 2018년 12월 말, 지금 딱 이 시점에 평생에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으로 인해서 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꿈인데 상처가요? 때는 2018년 겨울, 한 해의 마지막이 거의 정말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에, 연말에는 우리 막 크리스마스며 새해며 하다 보니까 다들 좀 들떠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평소처럼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니까 그런 마무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지내고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칠흑같이 완전히 어두운 그런 밤이 아닌 약간 새벽 정도의 그렇게 어슴푸레하게 주변이 보이는 그 시간대에, 근데 주변에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정말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 지훈님이 서 있는 상태로 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안개가 너무 많아서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긴가민가해 하고 있는데, 눈앞에 뭔가 희끄무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 것들. 그래서 이분이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해골이었다고 합니다. 각기 생김새도 조금씩 다른 듯한 그 해골들은 작은 언덕처럼 어디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었고, 지훈님도 좀 놀라긴 했지만 이게 꿈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놀라진 않았대. 그냥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신기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니까 그 해골들이 뭔가 살짝씩 뭔가 움직이듯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 해골들 틈 사이로 앙상한 팔뼈 같은 게 이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움직이더니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래요. 어떡해. 세상에. 되게 좀 기괴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지훈님은 이게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앙상하게 막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막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해골을 보니까 뭔가 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 쌓여있는 해골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들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 중에 하나는 데려가야 될 것만 같다. 어머, 겁도 없다.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해골이 됐지만 내가 이걸 데려가면 뭔가 얘가 다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해골의 모습이지만 내가 내 세상에 데리고 가면은 얘도 뭔가 살이 붙고 사람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아, 근데 꾸미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지우님은 그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해골 중에서 그나마 제일 살 것 같은 해골을 하나 집어들었고 꿈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음 상황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해골을 손에 이렇게 든 채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측은지심으로 느꼈던 해골을 그 마음이었으면 뭔가 내 옆자리에 둔다던가 내가 뭔가 안고 탄다거나. 그치.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마치 짐 취급하듯이 머리 위에 그 짐칸에 그냥 그 해골을 툭 던져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출발을 했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 짐칸에서는 그 해골이 덜그럭 떼구르르 구르는 소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려서 진짜 이거 누군가가 들으면은 약간 이거 질감이 소리가 뭔가 해골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꿈에서도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심하게 많이 나더래. 이분이 그 소리를 신경을 쓰면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평소였으면은 일어나서도 그냥 개꿈이네 하고 넘겼어야 됐는데 이분이 그날은 이상하게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면서 그 꿈이 계속해서 기억이 좀 나는 듯한 그런 뭔가 찝찝하고 뭔가 꿈자리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뭔 일 있겠어? 라면서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워낙에 꿈 많이 꾸시니까. 그쵸.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고 그날 오후에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대. 그래서 이게 이전에 약속을 잡아둔 거라서 취소하기가 좀 애매하긴 했었어.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도. 그래서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나가려고 준비하는 지훈이를 보시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어디 가냐고 대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훈님이 약속 있어서 나 나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오늘은 그냥 얌전히 집에 좀 있어 라고 하면서 나가면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오늘은 그냥 취소하고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 할머니도 꿈자리가. 그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취소해라. 너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훈님이 뭔 꿈 꿨냐 할머니가 무슨 꿈 꿨냐 했더니 할머니는 자세히는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나가지 마라. 너 나갔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쩔 거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지훈님이 좀 어리기도 했고 또 왜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어릴 때 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괜히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미신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훈님 역시도 됐어. 교통사고는 무슨 놈의 교통사고야 할머니. 나는 눈 감고도 여기 친구 집까지 눈 감고도 그냥 갈 수 있을 정도로 나 익숙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 그냥 조심히 갔다 올게. 그리고 나서 집을 나왔는데 친구네 집에 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진짜 놀래키지 마세요, 진짜. 역시 그럼 그렇지. 그 꿈은 다 미신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개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네 집에 도착한 다음에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 구조가 좀 특이하게 2층 집이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실내에 없고 밖에 있대요. 그러니까 1층, 2층이 마치 세대가 분리해서 살 수 있게끔. 그 단독주택 막 그쵸? 그런 데처럼. 안에 계단이 없고 밖에 계단이 있어서 당시에 2층에 친구네 방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네 방에 올라오려면은 야외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였대요. 근데 이 2층 집의 구조 또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자그마한 거실이 있고 거실 옆에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그게 통유리였대요. 미닫이 문이. 그래서 그 통유리에는 커튼이라든지 뭔가 장식품 같은 게 안 달려 있고 반투명도 아니 그냥 통유리로 된. 아예 생짜로. 그치. 생 통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보통 친구는 이 문을 그냥 열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거의 2층은 약간 이렇게 작은 거실이 붙어있는 그냥 방, 원룸 하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2층 집이 너무 더웠던 터라서 지훈님은 짧은 바지에 반팔을 입은 채로 친구네 방에 있는 그 침대에 같이 걸터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2층 현관문을 누군가가 쾅쾅 두드려치는 소리와 함께 이 친구의 친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대요. 근데 이 친구의 언니가 평소에 되게 얌전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문을 쾅쾅 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막 주먹으로 화가 난 듯이 막 문을 치면서 빨리 문 열으라고 하니까 이 지훈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왜 우리 어릴 때는 이상하게 친구의 언니라든지 친구의 오빠는 좀 약간 좀 무섭잖아. 아,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지훈님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내가 그냥 문 열어드릴게 하면서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현관을 향해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빨리 문 열어줘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 통유리 문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지냈고 이 친구는 그 문을 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늘 열어둔 상태로 항상 지냈었는데 그날따라 그 문을 닫아놓은 거야. 시간은 저녁이었고 불은 꺼 있었지. 그냥 영화 본다고 그 모니터 화면만 띄워놨지 해놓은 터라 그 통유리를 못 봤던 지훈님은 그대로 통유리로 돌진을 했고 머리부터 유리문에 들이박으면서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 유리창이 와장창 다 깨지면서 지훈님의 등과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발목으로 그 커다란 유리 파편이 내리꽂히듯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너무 순식간에 난 사고라서 지훈님은 진짜 아프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비명조차 안 나오더래. 근데 너무 심하게 순식간에 다치다 보니까 피가 막 완전 낭자했고 친구랑 그 언니가 이제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단 지훈님을 끌어다가 침대에 걸터 앉게 한 다음에 언니와 그 친구가 119에 신고를 해서 119가 왔는데 당시에 너무 이 당사자가 놀란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도 안 나오더래. 너무 놀라다 보니까. 그래서 얼이 제대로 빠진 지훈님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다리를 쳐다봤는데 왼쪽 발목에는 살이 거의 벗겨져 나간 것처럼 흰색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보였었고 종아리 역시도 이 문이 이렇게 유리가 두껍잖아요. 문으로 쓰는 유리는. 맞아. 그게 근육을 얼마나 세게 베었는지 종아리 근육을 이거는 지훈님이 직접 쓰신 표현이에요. 우리 비엔나 소세지에 칼집을 내고 삶으면 벌어지잖아요. 소세지가 마치 그 모습처럼 살이 이렇게 벌어져 있더래요. 뒤집혀서. 그래서 종아리 살이 다 뒤집혀져 벌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프다는 생각도 안 들고 비명조차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양손으로 머리채만 이렇게 부둥켜 잡고 있었대요. 잠시 후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지훈님을 들어 올리는데 왼쪽 발목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면서 발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감각이 아예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피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에서 지혈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지훈님을 보자마자 왜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많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놀라고 경악을 하면서 이러고 한참을 있었대. 어머 어떡해. 엄청 크게 다쳤네. 그치.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심하게 베인 경우는 처음 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방금 전에 저녁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아침 6시가 될 때까지 지혈만 해놓은 상태로 기다렸다가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이 끝난 후에 마취해서 깨자 들은 얘기로는 왼쪽에 발목에 인대 3개가 다 끊어졌다고. 세상에 인대 그거 하나만 나가도 엄청 아픈데 3개가 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인대가 끊어진 게 24시간 내로 붙였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어붙이긴 했지만 워낙 심각한 상황인데다가 피를 일단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내내 지훈님은 계속해서 울면서 지냈고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이제 퇴원할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잘 받아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조금은 걸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걷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에 지훈님이 육상부였는데 어머 어떡해. 예, 그거를 이제 다 포기하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겼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꿈이 딱 생각이 나더래. 해골을 들고 왔잖아. 전날 바로 직전에. 소름 돋아. 그리고 할머니가 너 사고 날 수 있다고 나가지 말라 했잖아. 사고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하셨잖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 역시도 그냥 사고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지훈님도 나 오는 길에 사고 안 났네 이러면서 오셨잖아. 맞아. 교통사고는 밖에서 나는 거니까. 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 해골을 가져온 그 꿈이 하필 바로 직전에 꾼 꿈이잖아.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더래. 근데 이분이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 쌓여있는 해골 중에 제일 살 것 같은 해골을 가져왔잖아. 하필이면은. 그럼 신의 한 수였다 진짜. 만약에 자기가 더 험악한 해골을 가져왔더라면은 만약에 그 중에서 살 것 같이 못했던 해골을 집어왔더라면 다른 해골을 집어왔더라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런 부상이 아니라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당시에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정말로 다행이었던 거는 이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재활치료를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은 등산, 볼링, 달리기까지 다 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진 상태로 아, 다행이다. 네. 하셨고 지금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농사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어떡해. 엄청 놀랬겠다 근데 진짜. 그 꿈을 딱 꿨는데 그 다음날 보란 듯이 짜잔 해골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그리고 왜 해골 꿈을 꿔갖고 많이 쌓여있는 뼈를 봤는데 실제로 사고 당하고 나서 내가 내 뼈를 봤잖아. 그니까. 사고 나고 나서 얼마나 놀랬을까. 밑을 쳐다봤더니 내 발목에 살이 다 베어가지고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꿈은 좀 메시지가 있는 꿈이지 확실히.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이 태어날 때 못 걸을 수도 있다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아질 정도면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이겨냈다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꼭 조심하시는 게 좋다. 혹시 그 할머니가 꾸신 꿈은? 그건 못 들었대요. 그 얘기는 없더라고. 그 얘기는 안 적혀 있더라고 메일에는. 그날 만약 안 나갔으면 제일 좋았겠지. 할머니 말씀을 듣고 안 나갔으면은. 하지만 이제 나갔다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완전히 좋아진 상황이다 라고 하셨고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꿈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두 가지인데 꿈을 진짜 많이 꾸시는 분들이 꿈에 예민한 경우가 있고 꿈을 되게 안 꾸다가 가끔 꾸는 분인데 또 예민한 경우가 있긴 해. 근데 보통은 꿈 많이 꾸시는 분들은 예민한 분들 30% 70%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오히려. 맞아요. 저도 내림받기 전에 360일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5일은 꿈을 안 꿨나요? 그러니까 360일 중에 5일은 그런 꿈을 안 꿨네. 5일은 기절 5일은 기절데이.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흘러가는 꿈이고 한두 개 정도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런 건 꼭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을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 확실히 개꿈을 많이 꾸는 건 맞아. 어떻게 보면 좀 꿈을 많이 꾸는 그런 뭔가 그런 게 있겠죠 좀. 그러다 보니까 개꿈을 많이 꾸시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중에 예지몽도 분명히 섞여 있거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게 개꿈인지 예지몽인지 구별을 하면 참 좋겠지만 꿈을 너무 많이 꾸는 분들은 내 꿈에 자꾸 의미부여를 하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들을 너무 자주 겪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구별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도 이게 개꿈인지 예지몽인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꿈의 형태가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일어났을 때 자꾸 찜찜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꿈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셨는데 꿈에서 그게 커피가 아니라 사약같이 느껴졌어. 분명 커피였는데도 그게 일어나서 찜찜해. 다음날 꿈을 꿨는데 내가 고기를 썰어서 먹는데 그게 막 피가 뚝뚝 떨어 뭔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은 달라도 내가 뭔가 일어나서 찜찜하고 안 좋다는 게 반복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그 시기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해요. 아, 진짜 간략하게 정리하네요. 저 10개 다 들어주고 이거요. 또 있어요? 오늘은요? 이러면서.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그걸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꿈을 안 꾸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딱 예지몽을 꾼다든지 그런 선몽 꾸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쉽진 않죠. 그 정도 하려면은 진짜 집안에서 많이 이렇게 빌어놓은 집들은 실제로 자손들이 그렇게 되게 선명한 예지몽을 잘 꾸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름 돋는 예지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사연 역시도 꿈과 관련된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